안녕하세요. 조성태 박사의 생긴 대로 건강톡톡 아나운서 김민영입니다. 반복적으로 소리를 내거나 움직이는 증상을 틱장애라고 하는데요. 대개 이 증상은 18세 이전에 발병하고 대부분 성인이 되면 자연스럽게 사라지지만 안타깝게도 일부는 성인 틱장애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생긴 대로 건강톡톡 오늘은 뇌열에 의한 성인 틱장애라는 주제로 함께 할 텐데요. 평생 스트레스로 남을 틱장애도 한의학적으로 바로 치료가 된다고 하니까요. 이 시간 강의 집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뇌열에 의한 성인틱입니다. 뇌열. 뇌열이 무엇인가? 성인틱은 뭐 알겠는데 뇌열이 무엇인가? 뇌열이 있으면 사람들이 가슴에서 열이 난다, 또는 등에서 열이 난다, 또는 코에서 열이 난다, 눈에서 불이 나는 것 같다, 입에서 더운 기운이 나오는 것 같다. 심한 경우에는 이럴 경우도 있죠. 또 뇌열이 있으면 어떠냐면 사람이 되게 많이 마릅니다. 살이 안 찝니다. 이런 것에 의해서 성인틱이 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거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틱장애는 불수의적으로 갑자기 빠르게 반복적으로 불규칙하게 움직이는 상동적 근육의 움직임이나 발성을 말하죠. 몸을, 얼굴을 특히 찡긋찡긋 또는 어깨를 또는 음성으로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이렇게 틱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거는 성인보다도 어린아이들한테 더 잘 나타납니다. 근데 어린아이 때 이것이 시작됐는데 성인이 되도록 이거를 못 고치고 계속 반복적으로 그 약을 먹어야 되는 그런 삶을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한의학에는 조금 다릅니다. 실제로 뇌열에 의해서 온 성인틱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뇌열에 의한 성인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온 겁니다. 틱 질환의 원인은 첫째, 뇌열입니다. 뇌열. 안에서 열이 나는 거예요. 이 뇌열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양명 기분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양명형으로 생겼는데 기분에 의한 열이에요. 기분. 기분에 의한 열. 혈에 의한 것도 있어요. 또 혈에 의한 것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기에 의한 거예요. 기. 예. 기분에 의한 열은 어떠냐면 특징이 있어요. 땀이 많이 나요. 열이 나면서 땀이 많이 나요. 그러면서 특징적으로 입이 말라요. 구갈증이 나요. 이것에 의해서 성인틱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양명형에 나타나는 거예요. 또 위열자, 배고프면 못 참아요. 허기가 져서 못 참아요. 또 금방 식사를 했는데도 허기가 져요. 심소장열 얘기했죠. 심소장열은 화성을 띈 사람. 얼굴이 붉고 입술이 얇고 눈이 동그랗고 말에 재주가 있고 웃기를 잘하고 울기도 잘하고 이런 심소장열에 의한 이 열은 수분을 말려서 담음이 생겨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담음. 이 담음이 생기면 십병부담이라 해서 아주 어려운 병들, 현대의학적으로 도저히 못 칠 수 없는 병들, 원인을 찾을 수 없는 병들, 각종 검사를 해도 원인이 나오지 않는 병들이 담음에 의한 병들이 대단해요. 근데 그 원인이 뭐냐?
여기 이런 거예요. 복잡하죠. 쉬운 게 아니죠. 그러니까 난치병, 이 틱 현상도 이게 난치병입니다. 뭐 10년이 돼도 안 낫고 막 이런 사람들도 많아요. 네, 난치병이에요. 그건 뭐예요? 깊은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 깊은 원인을 한의학적인 관점에서 찾아서 치료하면 치료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기괴한 병, 참얼미, 또 탈구, 뭐 아주 여러 가지 병들, 십병구담이라고 그랬으니까 괴상망측한 병, 정신병들, 잠 못 자는 병들, 중풍, 반신불수 같은 거, 폭비폭소, 갑자기 살이 찌고 갑자기 빼짝 대꼬챙이처럼 마르는 이런 현상이 바로 담음입니다. 그다음에 혈분, 양명인데 혈분의 열이에요. 이건 뭐냐? 열이 나는데 땀이 안 나고 변비가 돼요. 오히려 이거는. 그건 양명 혈분의 열이에요. 이거에 의해서도 틱질환이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류 목체에 혈 부족해서 오기도 하고, 혈이 부족하면 어때요? 흔들리죠. 간신이 부족해. 이건 뭐예요? 뿌리, 근본 바탕이 약한 거예요. 근본 바탕이 약해도 위에가 흔들려요. 그 다음에 풍한습의 상해도 나타나요. 말하자면 바람이나 추위, 더위에 의해서, 바람에 의해서도 온다는 거예요. 틱 현상이. 열과 한의 중요성. 이건 한의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이론은. 어떠한 병에도 적용되는데 특히나 난치병들, 틱 같은 난치병들, 그게 오늘 틱 현상의 한과 열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열이나 한은 인체에 지대한 영향을 주며 어열이나 담음을 만들어요. 오래된 생리통, 오래된 허리디스크 환자들, 오래된 복통 환자들, 이런 환자들 다 어열에 의해서 오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담음에 의한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건 틱뿐만이 아니에요. 열과 한의 중요성, 뇌신경 다발은 바로 뇌신경 다발에 문제가 오면은 광증이라든지 틱이라든지 정신분열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병들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열을 받아서 나타나는 거예요. 열을 받으면 이 단백질로 되어 있는 것이 변형이 와요. 그러면 괴상망측한 병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담을 띄어오르는, 괜히 시시 웃는다든지, 이렇게 몸을 떤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게 바로 한과 열의 중요성입니다. 틱장애, 불안장애, ADHD. 아니, 고치는 방법이 임시로 증상을 없애는 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한의학에서는 근본적으로 이게 열에 의해서 왔는지 한에 의해서 왔는지를 따져서 그 원인을 찾으면 ADHD도 잘 치료되고 불안장애도 잘 치료되고 오늘 주제인 틱장애도 특히 성인 틱 같은 것도 잘 치료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운동 틱은 눈을 깜빡거리거나 코를 찡그리거나 입술을 깨물거나 얼굴을 실룩거리는 이런 현상이죠. 반면에 운동 틱은 머리를 끄덕이거나 흔들거나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깨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무릎 발을 흔들거나 특이한 걸음걸이를 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음성틱은 소리를 내는 거예요. 또 끙끙거리기도 하고 하기도 하고 아주 괴상망측한 그런 거를 현상을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인데 대학 교수님이 분명히 그 교수님만 들어오면 소리가 나. 그런데 이상해. 어디서 어떻게 나는지 모르는 이상한 소리가 나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틱 현상이더라고. 음성 틱이더라고. 성인 틱의 한방 치료는 백호탕. 이거는
양명형들한테 열이 있을 때, 열에 의해서 여러 가지 병들이, 귀귀한 병들이 나타날 때 양명열을 꺼줘서 근본적인 치료를 하는 거예요. 갈근 황금 황년탕은 이것도 양명열인데 요거는 양명형이면서도 얼굴이 좀 붉은 사람. 조금 달라요. 조구동, 연골, 모려는 이거는 일종의 진경시키는 이런 역할을 하기도 해요. 열을 끄면서 이런 약들을 추가를 하는 경우예요. 이건 적복용탕이라는 것은 심소장열에 의한 경우에 적복용탕을 씁니다. 영계출감탕. 여기서 이제 영계출감탕이라 했어요. 백복령이 중요한데요. 이게 흔들어요, 몸을. 떨어요. 이거는 대개 틱 중에서 운동틱을 고칠 때 많이 쓰고 혀를 보충해서 또는 승기탕뇨, 대변을 소통시켜서 성인틱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인틱 중에서 내열에 의한 성인틱은 한의학적으로 그 체질을 정확하게 감별해서 치료하면 얼마든지 한의학적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생긴대로 건강톡톡 오늘 첫 번째 주제로 내열에 의한 성인틱이라는 증상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박사님, 이 틱장애로 고생하다가 치료가 되었던 사례가 있다고요? 네. 일본에서 오신 2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 이 남성은 어려서는 ADHD라는 진단을 받은 적이 있고요. 성인이 돼서까지 성인 틱 현상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 환자입니다. 어려서부터 틱이 시작되었는데 아무리 이런저런 치료를 해도 증상 가라앉히는 것은 되지만 근본적인 치료가 되질 않는다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약을 먹으면 조금 덜하는 것 같은데 약을 안 들면 똑같은 현상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분이 한국에 가서 치료를 해라 그래서 내원을 한 것입니다. 한국의 할머니 댁에 왔다가 할머니 댁도 들길 겸 해서 내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진료를 하니까 내열에 의한 여러 가지 증상들이 확연히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내열을 없애는, 즉 근본적으로 내열에 의해서 틱 현상이 나타났다고 판단이 되어서 내열을 치료해 줬더니 아주 하루가 다르게 좋아졌던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네,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 이 환자의 체질적 특징도 살펴봐야겠죠. 네,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 오래된 병, 또 잘 안 낫는 난치병, 이런 병들은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의 치료가 정확합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뚜렷했고요. 근시가 심하고 좌우 시력 차이가 심했습니다. 좌우 시력이 차이가 나는 것은 병을 진단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눈은 전기의 매몰입니다. 전기의 상태가 전신의 건강과 직결됩니다. 따라서 좌우 시력이 다르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 가지 병들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병일수록, 오래된 병일수록 이러한 아주 작은 데서 그 원인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환자도 생긴 모습의 특징과 또 이분은 특징적으로 여름을 굉장히 싫어하고 어려워한답니다. 지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더운 것을 못 참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몸에 열이 많은 특징적인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즉, 열에 의해서 틱 현상이 왔구나. 즉, 내열에 의해서 온 것으로 본 겁니다. 더군다나 이 환자는
양명형이었는데 얼굴이 둥글럽적하고 몸집이 아주 건장했고 더운 것을 싫어하며 땀을 엄청 많이 흘리고 입이 말라서 찬물을 벌컥벌컥 들이킨다고 했습니다. 눈에 흰자에 붉은색 실사가 많았습니다. 이것도 바로 뇌열이 심하다, 열체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열은 위로 올라가죠. 특히 인체의 뇌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이 많은 사람들은 틱장애, 그 다음에 불안장애, ADHD 같은 잠시도 가만히 안 있는 그런 어린이 장애 같은 이런 병들이 이렇게 어려운 질환들을 만들어냅니다. 네, 이 환자의 체질적 특성을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불편해했던 증상들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네, 이분은 어려서부터 잠시도 가만히 안 있는 또 이렇게 불안한 것 같이 느껴지는 이런 ADHD 현상을 알았던 그런 환자고 어려서부터 틱장애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소리도 이상한 소리도 냈고 눈과 얼굴을 찡그리는 이런 현상도 이상하게 찡그리는 이런 현상도 있었습니다. 또 항상 불안해하는 불안장애도 있었고 어지럽고 몸이 풀리고 가슴이 안정이 안 되고 두근거리는 현상, 꿈이 많고 특히 아주 여름이면 너무 더워서 싫어하고 견디질 못하고 이런 현상들이 더욱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뒷목이 뻣뻣하고 한숨을 잘 쉬고 항상 피로하고 배고프면 숨이 깔딱 넘어갈 것 같이 참지를 못한답니다. 어릴 때는 많이 말랐는데 어느 날부터 그렇게 살이 계속 찌고 비염 증상도 있어서 계속 코를 풀고 멀미도 하고 입이 말라서 그런지 찬물을 너무 많이 든다고 했습니다. 네, 치료는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복잡한 병들이 왔을 때는 생긴 모습이 중요하기 때문에 생긴 모습에 의한 체질적인 흠을 보완해주는 치료를 했습니다. 양명형의 열을 조절해주기 위해서 백호탕이라는 약을 투여했습니다. 여기에는 석고제가 주를 이루는 약인데 이 약은 열도 꺼주고 소모라고 해서 중얼중얼거리는 현상, 번조라고 해서 가슴이 두근거리는 현상, 그 다음에 이 갈증과 가슴 답답함을 많이 치료해주는 이런 약입니다. 즉 열을 내려주고 열을 꺼주니까 어때요? 바로 경련에 도움이 되겠죠. 그 경련은 바로 용골이라든지 조구등, 모려, 갈근, 황련 이런 약들을 추가하는데 이 약을 가미해 주어서 치료를 시도한 것입니다. 네, 치료 결과는 어땠는지도 들어볼까요? 네. 한제를 복용할 때마다 가족들이 놀랄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특히 어머니께서 굉장한 이렇게 놀라움을 표시했는데 사실 제가 비디오도 촬영해 놨습니다.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틱이 너무 많이 좋아졌고 안색이 좋아졌고 특히 그렇게 살이 안 빠졌는데 체중도 조금 줄어들어서 몸이 가벼워지고 불안한 현상, 어지러움증의 현상, 그렇게 덩치가 큰데도 어지러웠는데 이런 것들도 많이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피로감도 줄었고 한숨을 그렇게 많이 쉬었는데 이것도 확실히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현대의학적으로는 좀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물론 잘 치료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는 그 원인이 뭔지, 혹시 열에 의한 거 아닌지 또는 한에 의한 것이 아닌지 이런 것을 체질적인 문제에서
찾아내서 그 원인적인 치료를 한방적으로 해주면 어려운 난치병, 특히 성인 틱 같은 이런 병들이 한의학적으로 잘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 네, 틱 장애를 한방으로 치료한다. 여러분 가운데에도 처음 알게 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생긴 모습과 증상 등 각자의 체질로 인한 원인과 흠을 찾아서 근본적인 치료를 하는 한의학적인 치료 꼭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주제는 통풍입니다. 여러분, 통풍 환자들 굉장히 많죠. 근데 통풍이 있다고 계속 평생 약을 먹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통풍을 어떤 원인에서 오는지, 한의학에서는 어떤 관점에서 치료를 하는지, 이것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통풍에 대한 주제입니다. 혈액 내 요산의 농도가 높아지면서 요산염 결절이 관절이라든지 연골이라든지 인대 등에 침착해서 염증과 극심한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음식을 통해서 섭취되는 푸린이라는 물질의 최종 대사 산물이 요산입니다. 이 요산에 의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통풍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뼈, 연골 등의 파괴돼서 관절의 변형 또는 관절의 섬유와 같은 이런 것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중년 이상의 남성들에게서 주로 잘 나타납니다. 아무래도 체력적으로 저하되고 그것을 분비하는 이러한 능력들이 떨어지고 또 생활은 복잡해지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하니까 그 종합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통풍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원인은 요산의 과잉 생성 또는 요산 배설의 감소가 원인이죠. 배설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요산 과잉 생성은 새우젓이라든지 맥주, 동물 내장 등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요산 배출 감소는 고요산 혈증 환자의 신장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 또는 아스피린이나 이뇨제 등의 약물로 인해서 요산 배출이 억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풍의 증상, 급성통풍성 관절염은 첫 번째 발작은 보통 하나의 관절에 침범합니다. 즉 제일 잘 나타나는 게 엄지발가락에 가장 흔하게 나타나죠. 갑자기 뜨거워지고 붉게 변하면 부어오르고 극심한 통증이 나타나는데 장렬감이라고 그러죠. 긴 듯한 이런 통증이 나타납니다. 엄지발가락이 제일 많이 나타나죠. 그 다음에 무발작 기간의 통풍은 대부분 환자들은 6개월에서 2년 사이에 두 번째 발작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만성결절성 통풍은 10년 정도 통풍 발작이 반복되면 통풍 결절이 나타나는데 귀 밖에서 가장 흔하게 발견되며 손가락, 손, 발가락, 발목, 무릎 등의 울퉁불퉁한 덩어리를 형성하며 뻣뻣해지고 지속적인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풍의 일반적인 치료는 급성통풍성 관절염은 콜히친이라든지 소염진통제, 스테로이드 등 약물로서 증상을 완화시키는 겁니다. 한의학적인 치료는 조금 다르죠. 무발작 기간에 재발 방지 목적으로 콜히친을 매일 투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성결절성 통풍은 혈중 요산 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요산 생성 저해 약물이나 요산 배설 촉진제를 투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병 낫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을 위한 생활의 가이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열량 제한을 통한 체중 감량이 필요하고 과식은 금물입니다. 과식은 만병의 근원이에요. 제가 약간 좀 살을 뺐거든요. 한 1, 2kg 정도. 지금 한 1년, 2년 정도의 걷는 거, 살짝 그 식사 조절, 살짝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모든 세포가 변형이 돼서 변화가 오면 혈압이나 이런 게 안정되고 이런 통풍 같은 거에 대한 요산 이런 것도 생기지 않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방법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많이 걷고 식사 약간만 제한하는 거, 자기 양에 아쉬울 정도만 제한하는 거,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반드시 또 알코올은 반드시 금주 한 잔, 두 잔 정도는 괜찮습니다. 네, 그런데 많이 드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예방 차원에서 간 질환, 뇌 등의 내장 부위나 생선류, 정어리, 청어, 멸치, 고등어 등의 고퓨린 식품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 물론 이거는 이런 통풍 환자들이 지켜야 되는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골고루 드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그걸 완벽하게 흡수시키기 위해서 식후에 반드시 걷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하루에 10,000보를 걷는데 3,000보씩 걷습니다. 나머지 1,000보는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또 걷는 건데 그렇게 하면은 통풍 같은 병들이 왜 걸려요? 그 음식 제한 필요 없는데 그러나 체질이 그렇고 통풍 환자라면 꼭 이런 예방을 위해서 음식을 제한해야 됩니다. 통풍의 한약적 치료는 대표적인 명약들이 있습니다. 토목령이라든지 비해라든지 우술 같은 이런 통풍 치료의 대표적인 약인데 특히 이 우술이라는 것은 이것은 바로 무릎이라든지 발목, 발가락 쪽에 통풍 현상이 올 때 아주 명약 중에 명약입니다. 물론 이것만 가지고 낫는 것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방광이 약한 사람이라면 오령산 같은 약들로서 방광 기능이 제대로 역할을 하게. 방광이라는 것은 진액지구예요. 말하자면 진액이 제 위치에 가고 어디에 쌓이지 않고 이래게 해주는 게 바로 이 오령산이라는 약인데 일반적으로 오령산 그러면 이뇨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방광을 좋게 해준다는 것은 진액을 원활하게 움직이게 해준다 이런 의미입니다. 당기점통탕이라는 것은 양명형이라는 특수한 사람들 배가 나오고 배꼬리가 크고 얼굴이 둥글럽적하고 입술이 두툼한 사람들 이런 양명형들이 날구지 날씨가 흐리거나 비 올라 그러면 관절이 쑤시고 아픈 현상 그 중에 통풍이 들어갑니다. 이런 경우에는 바로 당기점통탕이라는 약으로서 습열을 제거해 주며 말하자면 습기와 열기가 많으면 관절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바로 양명형의 통풍입니다. 이럴 때는 당기점통탕 같은 것으로서 많은 효과를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침치료로서는 담정격 같은 이런 침치료가 상당히 환자들한테 도움을 많이 줍니다. 이와 같이 이거 말고도 치료법이 많습니다. 한의학적인 치료법은 대표적인 것만 가져왔습니다. 시간상. 그래서 이렇게 한의학적으로 치료하면 통풍은 얼마든지 근본적으로 치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통풍 환자들 엄청 많죠. 그래서 보면 통풍 때문에 오랫동안 약을 먹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를 찾아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한의학적으로 체질과 나타난 증상, 다른 병들을 합의를 해서 그 원인을 정확하게 찾는다면 한의학적으로 통풍도 잘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박사님의 두 번째 강의 주제는 통풍이었습니다. 박사님, 통풍 환자가 한방 치료를 받고 나서 좋아진 경우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한 번은 40대 환자가 내원했습니다. 통풍 때문에 내원한 건데요. 좌측 다리 복숭아뼈 안쪽으로 통풍이 있는데
현재는 한 달 전에 좌측 아킬레스건 염좌로 손만 대도 너무나 아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도 연관이 있지 않나 고민이라고 했습니다. 진통제를 먹는 중이고 이명현상도 10년 정도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젊어서부터 이명현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청기를 낀답니다. 40대뿐이 안 됐는데 좌우 번갈아 가면서 이명이 있고 보청을 끼는데 안 끼면 계속 소리가 나고 가는 길을 먼 것 같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젊어서 자유행위를 많이 했는데 이것이 혹시 연관이 있느냐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연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을 많이 소모해서 뇌수가 부족해지고 또 그것이 관절에 영향을 미쳐서 통풍 현상도 나타났고 또 그것에 의해서 이명 현상도 나타나고 귀가 안 들리는 이런 현상도 나타났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 이분의 생김새도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남성인데 164에 60kg, 즉 등치가 작고 키가 작은 마른 체질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잠시도 가만히 안 있는 체질입니다. 잠시도 가만히 안 있다는 것은 바로 그만큼 마음이 안정이 안 되고 또 행동으로 옮기기 때문에 잠도 깊이 안 오고 그래서 아마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이마가 넓고 콧구멍이 많이 드러나 보이는 체질입니다. 덩치가 작으니까 어때요? 밤에 성생활도 좀 자주 했던 모양입니다. 그만큼 동하기 쉬운 거니까요. 이마가 넓고 콧구멍이 드러나 보인다는 것은 선천적으로 진액이 누설되는 이러한 체질이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진액도 누설되고 자유행위도 많이 하니까 근본적으로 젊어서부터 이렇게 이명현상이 나타났고 통풍도 나타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의사에 의하면 젊어서 성생활이 지나치면 나이 들어서 여러 가지 병들이 벌떼처럼 일어난다. 즉 여러 가지 병들이 아주 여기저기 벌떼가 한 군데만 무나요? 전신을 다 물지 여기저기 벌떼처럼 일어난다. 그렇게 여기저기 아픈 게 수도 없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분은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였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환자가 불편해했던 증상들도 알아볼까요? 좌측 안쪽 복숭아뼈 있는 데가 너무너무 아프다는 것입니다. 약을 먹는데도 말입니다. 또 한 달 전에 좌측 아킬레스건 염좌인데 손도 못 댈 정도로 통증이 심하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다른 사람 같으면 이렇게 심하게 아프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분은 통풍 환자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저는 봅니다. 또 감기가 아닌데 늘 미열이 있다. 이건 뭐예요? 진액이 고갈된 거예요. 또 이명이 10년 됐는데 보청기를 끼는데 안 끼면 소리가 계속 나고 귀가 잘 안 들린다는 것입니다. 살이 안 찌고 잦은 설사, 화장실도 자주 간다. 더군다나 이 설사를 자주 한다는 것은 바로 진액이 고갈되고 부족되기 때문에 장이 제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나쁜 게 자꾸 동시에 벌떼처럼 일어나는 겁니다. 딱딱한 변을 언제 보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정맥류 수술 양쪽이 했고 수술 후에 아기를 가졌는데 고환이 한쪽이 작고 수술 전에는 고환 통증이 있었는데 건드리면 몹시 아팠고 황달처럼 눈이 노랗고
여드름이 늦게까지 났으며 일할 때 열심히 하고 이런 스타일이고 가슴이 답답했던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었습니다. 치료는 어떻게 해주셨나요? 이마가 넓고 콧구멍이 드러나 보이고 이명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진액이 새는 현상을 막아줘야겠다는 생각을 우선 했습니다. 그런 약이 오령산인데 바로 오령산을 가미해서 투여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통풍 현상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명 현상은 별로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같은 약을 더 투여했는데 이랬더니 통풍 현상도 더 좋아지고 이명 현상이 조금씩 진전이 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치료를 계속해 주니까 결국 통풍도 좋아지고 이명도 어느 정도까지는 좋아지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분이 평소 섭생에서 너무 무리를 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리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바로 자유행위와 성생활에 절도 있는 생활입니다.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그러지 않아도 방광이 나빠서 진액이 새는데 더욱 병을 악화시키고 여러 가지들이 벌떼처럼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섭생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그런 경우가 되겠고 그것을 잘 지킴으로써 이렇게 통풍과 이명 현상이 좋아지는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요즘 젊은 분 가운데서도 통풍으로 인해서 고생하시는 환자분들이 많은데요. 통풍 예방을 위해서는 박사님께서 말씀해주신 평소 생활 습관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통풍 예방과 치료를 위해서 오늘 시간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번 순서는 조성태 박사의 백세건강 한방톡톡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팔팔한 백세 건강을 위해서 박사님만의 특별한 한방비법도 전해드리고 여러분의 건강 고민 사연까지 풀어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강원도 원주에서 허순민 님이 고민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조성태 박사님 반갑습니다. 아픈 아들 때문에 눈물 마를 날이 없는데요. 그래서 박사님께 사연 보내봅니다. 저희 아들은 흔히들 조현병이라고 하죠.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습니다. 평소에 잘 먹고 정말로 건강하던 아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식욕이 너무 좋아지더니 갑자기 체중이 90kg 이상까지 찌더군요. 그리고 얼굴이 붉어지고 더운 걸 못 참더니 성격이 과격해지고 분노 조절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고는 환시, 불면, 불안장애들이 나타나서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지만 치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요즘에는 소화도 안 되고 대변 보는 것도 힘들어합니다. 제발 좀 치료가 돼서 다시 예전처럼 안정적인 가정이 되었으면 하는데 한숨만 나오네요. 현재 대학병원에서 치료 중인데 혹시 이 조현병도 한방 치료가 가능한 건지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도와주세요. 네, 조현병을 앓고 있는 아들 때문에 눈물 마를 날이 없다고 하셨어요. 박사님, 이러한 조현병도 한방 치료로 치료가 가능할까요? 네, 당연합니다. 이 한의학에서는 이제 억누르는 치료가 아니라 왜 이 병이 왔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왜 이 병이 왔는가를 생각해서 그 원인을 없애는 치료를 합니다. 갑자기 식욕이 땡기더니 체중이 많이 늘었다. 그러면서 얼굴이 붉은색으로 변했다. 이 얘기가 중요합니다. 또 더운 것을 참지 못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말하자면 양명열이 뇌를 자극해서 뇌에 염증이 생긴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발광, 말하자면 잠시도 가만히 안 있고 정신적으로 이상현상을 나타내는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얼굴이 붉어졌기 때문에 심화에 의해서 진액을 말리고 이것이 뇌수에 영향을 끼쳐서 뇌 염증 반응인 여러 가지 정신적인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틱장애 또는 경련 또는 분노 조절 장애 또는 ADHD 또는 조현병 같은 망상 또 불안, 불면 같은 이런 병들이 열이 위로 올라가면서 뇌의 단백질, 뇌가 이렇게 불에 약한데 열에 약한데 이 열에 의해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열을 꺼줘야 되는데 양명열을 끄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석고나 이런 약들로서 양명열을 꺼주는 백호탕 같은 이런 석고가 위주가 된 백호탕 같은 이런 약을 쓰는 방법이 있고 대변이 시원하게 안 나간다면 대변으로 독기를 빼주는 겁니다. 그러면 위로 열이 솟지 않기 때문에 뇌 염증 반응들이 치료될 수가 있고 또 거기에 경련을 멈추게 하는 용골모래라든지 조고등 같은 이런 약재를 써서 이렇게 병을 근본적으로 치료를 해야 됩니다. 한방적으로 조현병 같은 이런 병들 또 불안장애, 불면증, 환시, 분노조절장애, ADHD 같은 이러한 병들은 바로 열에 의해서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너무 잘 먹는 거 이것도 열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걸 위열이라고 그러는데요. 같은 겁니다. 위열이건 양명 기분열이건 혈분열이건 그 열을 빼주는 열이 뇌에 자극을 못하게 해주는 그러한 치료를 해주는 것이 가장 급선무가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사연 주신 허순미님, 오늘 상담 아드님 회복에 꼭 도움되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좋은 말씀 나눠주신 조성태 박사님 고맙습니다. 조성태 박사의 생긴 대로 건강톡톡. 오늘은 뇌열에 의한 성인틱 그리고 통풍 이 두 가지 증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백세 건강을 위한 여러분의 확실한 선택 생긴 대로 건강톡톡은 다음 주 더 건강한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